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첫 시간이기도 한데, 그 형태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잖아. 도대체, 이 형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말이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만 되느냐. 시험에 대비해서 말이죠. 물론 이제 시험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학생들도 잘 가르쳐야 되잖아. 잘 가르치고, 또 이제 시험에도 잘 대비를 하고 하려면은 도대체 형태론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잘 해야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말이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형태론. 세 부분이야, 세 부분. 그러니까 이거 숫자로도 잊어버리지 마. 숫자로도. 절대로. 첫 번째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야 될 부분인데, 키워드로 하자면 형태소야. 도대체 형태소가 뭐냐? 도대체 말이죠. 형태소라는 문법 단위가 도대체 어떤 특징 내지는 성격을 지니는 이제 말소리냐에 대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것도 오늘 해야 돼. 뭐 거의 매번 시험에 나와. 매번. 여러분들 그 오늘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부분이야. 두 파트인데 두 파트에서 그동안에 총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문제가 이제 이 두 파트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단어에 이걸 어떤 사람들은 형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짜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단어 형태소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제 단어를 이제 형성하느냐. 그 단어는 어떤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형성이라는 말은 또는 짜임이라는 말은 또는 구성이라는 말은 요소가 있어야 돼, 요소.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소가 뭐예요? 그 요소가 이 형태소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여기 요렇게 읽기 자료 말고 요렇게 수업 자료가 있어요. 그 읽기 자료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지. 이렇게 여기 긴 거 요렇게 요거 나랑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수업 자료가 있어요. 요거 보면 돼요. 요거 보면 돼. 그러면 단어를 형성하는 내지는 말이지. 단어를 이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또 물으면 말이지. 그래서 참 할 일도 없지. 그런 걸 혹시 또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래, 형태소를 한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그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형성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대학에서 말이에요. 이제 학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된 논의에서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어학에서도 말이죠. 형태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할 때 언어. 우리가 언어학, 국어학이라고 할 때 언어학의 언어나 국어학의 국어는 뭘 대상으로 한다? 언어는 그래 말을 대상으로 한다. 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연구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연구한다고 할 때 말이지. 연구한다고 할 때 형태소가 왜 중요하냐? 국어학이나 아니면은 언어학에서 왜 중요해? 너 때문에 중요해. 너 때문에 중요하다. 너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이라는 것,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모여서 뭐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시험에서도 물론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파트, 한 파트가 이건 다음에 해야 돼.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형태론에서 논의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이제. 그래 그게 뭐야? 그게 품사예요. 이 세 파트를 논의한다. 오늘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 가지 잊어버린 내가 꿈에 물어볼 거야 오늘 잠들면 목 졸을까 나 저거 대답 못하면. 그래서 저 세 부분이 형태론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논의해요. 형태론이 3주야. 3주인데 이렇게 해요. 2주를 말이지. 이건 분량의 문제도 있고 또 중요성의 물론 문제도 있어요.
시험은 어디서 집중되느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좀 덜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복잡해져.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마음에 각오를 좀 단단히 줄 필요가 있지. 응? 이게 좀 이렇게 워밍업 할 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뭐 두고 보는 건 무섭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을 잘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이지 문을 잘 열어야 돼. 그러면 형태론에서도 말이지 형태소야 이게 형태소인데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돼. 도대체 이건 조금 복잡한 듯한 측면이 있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형태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 되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이제. 뭘 공부해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법 체계를 처음에 잘 못 잡으면은 아주 애먹어요. 내가 처음 시간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월요일 날 하는 그 기출문제랑 저기 중세고 자료강독은 들어봤어? 아 그거 하는지도 몰라. 아 환장하네. 안 들어봤어? 아 그거 있어. 우리 무료야. 무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면 또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하고 의문론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세국어 자료강독 2개를 해. 2개. 그러니까 그 활용을 잘해야지 이제. 내가 그때도 잠깐 얘기를 비슷하게 했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했던 강의가 처음 강의야 사실은. 특강으로 처음 강의지. 이게 이제 본 강의가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는 건 항상 그 좌표이죠, 좌표. 어떤 그 지향점이 있잖아요, 들어서. 그 좌표는 뭘까? 좌표는 항상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좌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도대체 말이지. 이걸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좌표를 설정하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좌표로 해서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 풀 때 풀 거예요.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내가 그때 풀 거고, 오늘은 소개만 하는 거야, 소개.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미리 좀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또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전부 들어있다. 거의 모조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출제가 될까? 응용되겠지. 이제. 응용이 되더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 사실은 저 문제는 초수라면 말이지 아직은 좀 안 돼. 아직 초수거나 이제 이렇게 뭐 비전공에서 이제 그 부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어. 물론 이제 3월, 4월 달 안에 다 결판을 내야 되지만 말이야. 대충.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문법적인 내용들이죠, 이제. 2003학년, 13학년도 문제야. 14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근래 보기 드물게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 단서로 삼아야 되는 내용들은 하나도 빼놓을 게 없다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표준 발음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응?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발음이 표준 발음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표준 발음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표준 발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할 때 이렇게 발음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부엌히, 부엌을, 부엌도, 부엌만 이렇게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흔히 접한다 그랬어.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랬어. 흔히 접할 수 있다가 뭔데? 이제 현실 발음이야 이렇게. 이 괴리가 좀 있지. 괴리가 좀 있어. 그러니까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 언제 써야 돼 이거는? 공적일 때 이렇게 써야 돼. 그 공적일 때가 뭐겠어? 주로 이제 말이니까. 발음이 말이잖아, 말이니까. 언제? 이 저 방송 같은 거 할 때 말이지. 이제.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 발음을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같을지언정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표준 발음이고 하나는 현실 발음이에요. 그런데 부엌은 명사야. 응? 이 부엌.
이렇게는 폼사가 명사잖아, 지금. 그래서 가와 나의 비교를, 명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해당되는 이제 이 조사가 결합된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 이렇게 이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자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조사죠. 물론 자음도 이렇게는 폐쇄음이고 이렇게는 비음이에요. 아무튼 자음이야.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명사의 발음을 비교한 설명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객관식이 무슨 서술식보다 더 쉬운 거냐? 그건 어림도 없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채점하는 게 좀 편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일단 이해해 놔야 돼. 그러고 나면은 뭐가 중요하면 이제 이 보기들이란 말이에요. 이 보기 속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필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만 이제 집어내면 되지. 핀셋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번.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 형태라는 게 뭔가. 어떤 사람들은 이 형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같은 사람들은 변 형태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뭔 줄 알아야. 변 형태가 뭔 줄 알아야 여기 뭐 수죠, 넘버 몇 개냐 이거 몇 개. 그 이 형태가 몇 개냐.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몇 개고 현실 발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도대체 몇 개냐 이 형태가. 그 개수를 짓고 물어보고 있죠. 물론 답은 틀렸지만 저 설명은 틀렸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응용이 된다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해주는 공부를 따라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내가 또 얘기할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이 귀에 못이 박히게 합니다. 공부는 내가 한다. 내가 주도해서 한다. 난 누구야? 나는 안내자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안내자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걸 맨날 뭐 외우고 말이에요. 주입한다고 이제. 그러다 아장나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이 공부가 말이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맨날 제자리를 맴돌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지 항상 나름대로. 내가 항상 스스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게 또 대학하고 학원이 다르니까 대학에서 이제 내가 학점패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좀 그리고 그렇지 않아. 학점패가 있으면 말이야. 이게 갑아니야. 근데 여기 내가 을이야. 여러분들이 갑이고. 그러니까 갑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족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막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만 가르치면은 다 합격할 수 있고 말이야. 좋은 점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 나중에 그 원망을 어떻게 들을 거냐고. 또 나중에 말이야. 지금 당장 돈 몇 푼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아부성 말을 할지언정 말이에요. 그 무서운 일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또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말이지. 학교에 가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러 적어도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제대로 잘 가르쳐라.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잘 좀.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야. 정말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맨날 평생 국악을 공부했으면서도 말이야. 그건 너도 양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가 나보다 적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몇 개냐라는 것도 몇 개냐에 들어서 이제. 몇 개냐? 그 이 형태는 뭐냐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술식이든지 객관식이든지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있어. 이건 뭐냐 도대체. 기저형이라는 거. 뭐 브라더야? 형이? 환장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 기저형과 형태소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기저형이 아직 혹시 이제 아직이야. 아직 초수면은 유기음이 뭐야 도대체. 평음은 뭐 예사소리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기저형이 유기음으로 예를 들어서 끝나느냐 그랬죠. 끝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난다라는 말. 받침, 종성. 그 받침이 유기음으로 끝나냐, 명사야 받침이 발음할 때 말이죠. 아니면 평음으로 끝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저형이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도대체. 저 개념이 뭔지. 세 번째, 환장이 하죠. 교체. 교체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저건 일종의 현상 개념이죠. 현상. 교체는 현상이잖아요, 들어서 이제. 변하는 어떤 양상. 교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는 교체의 개념과 교체에는 이렇게 자동적 교체가 있대요. 오토매틱해. 근데 자동적이지 않은 교체도 있대. 교체는 뭐가 교체되는 거냐? 그래. 얘네들이 교체가 돼. 얘네들이 교체가 돼.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기저형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교체의 개념과 종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 여기 여러분들 적용. 그러니까 뭐에 적용이 되는 거냐 도대체 그럼 이제.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응? 교체에 적용된다. 그 교체가 이루어지는 데 적용되지는 음은 규칙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봐봐. 비의문론적인 제약이냐? 비의문론적인 제약의 반대는 의문론적인 제약이에요. 이 제약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뭐하고 비슷한 말인가 하면 조건이라는 말하고 비슷해. 우리가 결혼 조건 있잖아요,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제약의 문제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교체가 이루어질 때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자면은 의문론적인 조건, 이게 제약을 조건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의문론적인 제약 내지는 비의문론적인 조건을 규칙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론적인 제약은 규칙화할 수 있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구교음어가 됐든지 뭐 비음동어가 됐든지 된소리 되기가 됐든지 간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문론적인 제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고 말이지. 금방 얘기했지만 어디다 적용을 시키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교체가 그래 규칙적이냐. 우리가 규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규칙은 예측할 수 있다가 규칙이잖아. 응? 그러니까 의문규칙으로 규칙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발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말하는 사람이. 근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야. 우리가 불규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변칙이죠. 변칙.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태가 교체가 되는데 그 이 형태 교체가 표준 발음과 예를 들어서 현실 발음에서 말이지 예측 가능하게 바뀌는 거냐? 예측할 수 없도록 바뀌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를 물어본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혹시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봐볼까? 재미로 시험을 한번 재미로 봐볼까? 어림 서퍼너치도 없죠.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지.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찍으면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고 참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왜? 내가 잘 가르쳐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거니까 이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풀어봤거나 또 풀어본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다시 공부를 이제 하는 경우에는 말이야.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이렇게 쓰고 관심을 쏟아서 이 형태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는 저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문제로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이제. 그러면 저 타이틀을 좀 잘 봐봐. 타이틀에 말이야. 형태소와 단어라고 타이틀을 붙여놨죠. 그럼 이게 무슨 관계냐, 여러분? 무슨 관계? 형태소와 단어는 무슨 관계냐고 누가 물으면, 누가 물어? 학생들이 묻게. 내가 앞으로 그렇게 말하거든 이해해 주라고. 내가 이제 이 설명할 때 학생들이 묻는다라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줘요. 그래서 이제. 가정하는 거니까 자꾸.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그래, 저거 형제 관계야. 형제 관계.
형제 관계인데 이 동생이에요. 아까 했잖아, 저기서. 이 단어는 얘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뭘까? 형이야. 그러면 쟤네는 어떤 집안에 이제 속해 있냐면 집안이 있어, 집안. 집안이 이게 이렇게 그라마티컬 유니트, 문법 단위라고 그래.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말이야. 물론 광의의 문법론, 광의의 문법론에는 의문론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통 국어학을 여러분들 어떻게 나눠요? 국어학을 나눌 때 3대 천왕이 있지, 3대 천왕. 국어학의 3대 천왕. 돈가스 집에 3대 천왕도 있어. 돈가스 집에 3대 천왕이 있거든. 3대 천왕. 내가 합격생을 매년 데리고 그 천왕, 3대 천왕 1위 집을 내가 꼭 데려가요. 인천에 있어. 인천에. 동인천에 1대 천왕이야. 돈가스 전국 1대 천왕. 이제 3대 천왕을 하는데 백종원인가 뭐 해서 말이죠. 그 집이 1대 천왕으로 이제 이렇게 꼽혔어. 3대 천왕의 첫 번째는 이건 조금 뭐 순위는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이건 편의상 순위야. 편의상 순위. 우문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뭐야? 통사론이죠. 이제.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4대 종교 하면 4대 종교. 4대 종교가 뭐가 있어? 다 알잖아. 그래서 그거. 3대 메이저 종교. 4대 종교도 있죠. 이제. 4대 종교는 뭐야? 네 번째 종교가 원불교인가 봐. 이게 4대 종교예요. 우리가 이렇게 치면 뭐로 따져? 신도수로 따지지 이제. 여기 뭐가 있어? 이제 이렇게 의미론이 하나 있죠. 이 뭐도 있어. 이제 담화론도 있고. 담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화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지 이제. 국어 뭐도 있어? 규범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국어 문법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중서문법은 이걸 뭐 총괄해야 되는 문제고 말이죠. 아무튼. 내가 왜 저 문법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나눌 때는 이렇게 메이저 이제 이 국어학의 이 연구 분야를 세 파트로 나누는데 묶을 때는 이렇게 묶여요.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그래 문법론이라고 불러. 문법론. 크게. 그러니까 저 대학원에서 요즘에 또 대학원 뭐 또 이렇게 취직 안 되면 가는 데라고 이렇게 이제 막 또 그러기도 하는데 야, 너 뭐 전공해? 그러면 나 문법론 전공해. 그래 이제. 문법론을 전공한다는 말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 왜 여기 이 문법이라는 말을 붙였나? 뭐 때문에 붙였다? 이건 의미 때문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법 단위라는 말은 말이야. 뭘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문법 단위예요. 의미,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문법 단위인데 그 문법 단위 가운데서 가장 막내가 형태소. 그 형이 누구야? 단어. 그 다음 형은 어절. 그 다음 형은 구. 그 다음 형은 절. 장남은 문장. 형태소와 단어는 어디서 다룬다? 형태론에서 다뤄요. 어절부터 시작해서 구, 절, 문장은 통사론에서 다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자꾸 얘기할 건데 공부를 이렇게 막 그냥 모르겠어요. 이걸 왜 자꾸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법만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을 못한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나는 지금 국어학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이해시켜야 되느냐라는 게 항상 고민인 거잖아. 아무튼 그건 누구나 하는 고민이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만약에 저 관계를 물어봤다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논의의 이 형태 논의의 출발이잖아. 지금 출발.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다면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도대체. 라는 것 때문에도 내가 강조를 하는 거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본기를 잘 다질 거냐 이제 탄탄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말 하잖아. 왜 이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기본이라는 말 항상 하는데 이거 참 업신여겨요. 뭐 때문에 업신? 응용 때문에 없고요. 이거 맨날 여기다가 눈독 들이잖아. 그래서 응용에다가. 그러니까 이 기초학문이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야 지금. 응? 요즘에는 응용학문 해도 뭐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를 쓰고 잔머리도 필요하지.
이게 이제 뭐 꾸미고 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이걸 해줘야 막 실력도 늘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대신 어때? 지방질만 막 이제 축적되는 거지. 근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기본이에요. 기본과 두 개, 뭐, 체계. 그리고 나서 이제 잔재주를 부리는 거지. 좀 여유가 있으면 말이야.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 내용이 대학원 박사과정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비하려면 말이야.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는 거잖아, 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안 되지. 왜 자기 전공만 하니까. 나도 학교에서 내 전공만 해, 내 전공만. 다 할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내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생하는 바람에 다 하게 된 거지만, 이제.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저것도, 사실은. 고민하느라고. 그만큼 어렵다고, 사실은. 응? 결혼서 한 권으로도 있는 것 같지만 말이야.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야. 말뜻도야. 응? 뭐라고 이게? 이란이야, 이란. 이라크가 아니고 이란. 개념 이란이라는 게 개념이에요. 응? 여러분들 알지? 개념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 뭐야? 정의. 응? 정의는 설명의 방법이고, 정의의 대상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형태소란 뭐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형태소란 뭐냐 도대체. 형태소란 뭐냐. 우선 형태소는 그래 형태론의 막내니까 막내야 출발 기본 단위예요. 형태론의 기본 단위야. 물론 형태론에는 뭐 있다고 해서 아까 뭐 있어 여기는 형태론은 형태소하고 단어. 뭐 형제지만 형태소가 막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형태론의 기본 단위인데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가장 작지. 그러니까 이 문법론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잖아. 최소야. 유의미라고 돼 있죠. 유의미가 무슨 말이야? 그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유의미야. 그래서 최소의 유의미적인 무슨 단위다? 그래서 그래 문법 단위야.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미 의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언어 단위 그래도 괜찮아요. 또는 말소리의 단위 그래도 괜찮아. 이것만 있다면 말이죠.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저건 좀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외워놔도 좋을 것 같아. 외워놔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왜 넘어갈 수 없냐면은 이건 조금 따져봐야 돼요. 의미에는 말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 의미라는 게 있어. 그냥 저렇게 붙인 거야. 아무튼 간에 그냥 편의상. 또 하나가 문법적 의미라는 게 있어. 그런데 실질적 의미를 나 같은 사람들 혹자들은 어휘적 의미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이야. 어휘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는 같은 말이야. 문법적 의미를 말이야. 혹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형식적 의미라고 부르기도 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말장난에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놀아나는 거야. 헷갈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추스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걸 추스리는 거. 잘 추스리는 게 말이지. 추스리는 게 책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이 냉큼 이제 그냥 발 넣었다가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거지. 늪에 빠져서 이제 그냥 허우적대다가 그리고 이제 그냥 많은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단어는 말이에요. 단어는 뭔데? 단어는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그래, 형태소 형이라고 대답하면 되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져요. 100%. 단어 가지고 의미는 전부 다 실질적 의미예요.
그런데 but 형태에서는 조금 사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형태에서도 의미를 가지는데 형태소 중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도 있고 또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야. 문법적 의미를 다른 말로는 펑션, 문법적 뭐라고도 부른다? 기능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기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형태소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그래서 왜? 문법적인 역할을 하니까 일단. 형태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도 있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도 있더라. 저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문법적 의미를 형식적 의미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그 형식적 의미 내지는 문법적 의미는 문법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특징을 좀 봅시다. 뭐의 특징인데? 형태소의 특징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특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기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능으로서의 특징일 수 있는 거잖아. 형태소가 어떤 기능적인 특성을 지니느냐. 아까 했잖아. 뭘 구성한다? 그래. 단어를 구성한다. 저걸 외운다니까. 단어 구성, 파생어 구성, 단어 구성, 파생어 구성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할 소지가 굉장히 크죠. 문법은 암기 과목이다. 이제 아주 이렇게 딱 연습이 돼 있잖아. 각인이 돼 있잖아. 아주 인생 쪽나는 말이지. 이제 그런 출발선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도 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 저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대충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짐작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작은 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얼굴이 예쁘다. 근데 얼굴이 예쁘다가 말이죠. 이렇게 나눠놨어. 얼굴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이도 여기 있어야 되겠지. 뭐 이와. 여기 예쁘와. 여기 다죠. 거기 여기 본문에 혹시 빠져 있으면 이도 집어넣어줘요. 이도. 혹시 오타가 나는 게 있으면 좀 여러분 양해 좀 해줘. 양해. 고치면 되지. 이렇게 넣어줘. 얼굴도 형태소, 이도 형태소, 예쁘도 형태소, 다도 형태소. 얼굴이 예쁘다라는 문장은 이런 형태소들이 모여서 이제 일단 만들어졌어. 아무튼. 근데 얼굴은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지금. 페이스는 실질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휘적 내지는 실질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명사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일단 그랬어요. 일단. 근데 이는 말이지. 여러분들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지. 이게 문법적 기능이라고 그랬죠. 얼굴이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게로 치면 어때? 간판. 마트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세탁소 붙이잖아요. 들어서 이제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해요. 그래서 문법적 의미 내지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 문장에서 주어다라고 하는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은 이가 담당한다. 그래서 얼굴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이제 뭐 담당한다 그래도 괜찮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고. 여러분들 페이스가 프리티하다. 이 프리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얼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저 말을 들어보면 말이야. 그래서 예쁘는 뭐다? 이게 간이기는 한데 물론. 무슨 의미다? 시적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내가 별거 다 설명해요. 그래서 이 표시는 이게 형태소 표시야. 형태소가 올 자리다 이런 말이야. 저기 지금. 여기 이제 다른 형태소는 예상할 수 있죠. 뭐가? 어간이니까 여기 뭐가 올 자리야? 어미가 올 자리죠. 어미. 어간도 형태소, 어미도 형태소. 예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주어인 얼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뭐다 그래서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형태소 차원으로 치면, 잘 들어야 돼. 형태소 차원으로 치면은 아름답다라는, 예쁘다라는 말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띄워줘봐. 어간 말고 이렇게만 띄워줘. 형용사. 이건 조금 내가 더 나간 거야.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내가 갈등을 일으켜. 조금 더 나가 보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얘네들은 뭐라고? 얘네들은 단어야, 단어. 근데 형용사, 예쁘가 형용사 어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해? 서술 역할을 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쁘다가 문장 내에서 서술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형용사의 기능이에요. 형용사, 이건 단어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쁘는 실질적인 의미, 예쁘다라는 그런 어떤 페이스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가 어간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형용사 어간이라고 할 때는 말이에요. 사실은 형용사는 단어 개념이고 어간은 형태소 개념이야. 그런데 형태소를 설명할 때 단어를 가지고 형태소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경우에 그랬어요. 단어를 가지고 형태소 형인 단어를 가지고 형태소를 설명해. 왜 설명하느냐?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미리 할게. 이게 입꼬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겹치지 않으면 어때? 단어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게 명사라고 했는데, 명사가 뭐다? 명사 단어가 형태소이기도 할 때에 들어서 이런 말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는 그랬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봐. 얘가 여기 종결, 이 종결이 다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 내지는 문법적 기능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형태소는 반드시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 가운데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는 뭐다? 그래, 종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 의미이기도 하고 문장을 종결시키는 문법적인 기능을 다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엇버치나 매치나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좀 읽어봐야 돼. 그냥 몇 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이걸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나 도대체? 자세하게, 쉽게. 그냥 외워서 설명하는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외워서.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서의 기능은 단어의 구성 요소가 뭐다? 형태소다. 그러면 봐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단어 구성 요소라는 것은 말이죠. 얼굴이 예쁘다 해서 어떤 한 항목만 해당이 돼, 여기. 단어 구성의 기능이 있다는 거. 뭔데 그게? 그게 얘야, 얘. 그래서. 얘는 말이에요, 지금. 그냥 단어이자 형태소야. 그래서 단어이자 형태소예요. 조사 있죠? 예. 단어이자 형태소예요. 그런데는 뭐예요? 그런데. 서프라이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냥 해보는 거야, 내가. 괜히. 날씨도 흐리고 그래서. 그런데 얘는 말이야, 얘는 예쁘다라는 형태소와 다라는 형태소가 만나서 뭐가 됐어? 하나의 단어가 됐죠.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서 한 개의 단어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런 경우가 이게 뭐다? 이게 단어 구성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얼굴이 미리 저기 뒤에서 할 얼굴이 만약에 단어 구성 요소의 기능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건 뭐 조사는 이건 뭐 별개니까 내버려 두고 말이야. 그러면 저 얼굴이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단어이자 형태소인데 얼굴이 만약에 얘처럼 단어로서 구성을 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러면 단어로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야 되잖아.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 붙이면 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이렇게. 형태소 2개, 단어 1개. 매는 뭐예요? 접두사. 접두사도 형태소예요. 됐어요? 그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야, 자꾸. 또 나가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지. 안 되면 몸부림부터 치고. 몸부림이 영어로 뭐야? 영어로 몸부림. 바운틴 부르르르. 뭐 이게 몸부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물론, 어브코스, 물론 얘만 그런 건 아니야. 얘만 그런 건 아니고, 뭐도 있어. 합성어도 구성해, 합성어. 그런데, 여러분들 별걸 다 아는데, 여기 파생어에 어 있죠? 합성어에 어 있지? 이거 뭐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단어라고 보면 돼요. 파생어도 단어고, 합성어도 단어예요. 근데 단어에는 종류가 뒤에서 3개가 있어. 합성어, 파생어, 그리고 단일어. 그러니까 단일어가 됐던, 합성어가 됐던, 파생어가 됐던 형태소가 모여서 어때요? 이게 단일어가 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되기도 하고, 합성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형태소는 단어의 구성 요소다. 또 한 번 증명이 됐잖아요. 설명해야 된다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을 빼봐 이렇게 그냥 무단 그랬어요. 너무 무시할 것도 아니고 너무 또 이렇게 막 그냥 저기 빠져들 것도 아니고 사실 참 어렵지. 적절하게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있잖아 유튜브에 뭐 집에다가 집에다가 마루에다가 뭘 두면 안 된다, 뭐 거실에 뭘 놓으면 안 된다, 뭐 화장실은 어떻게 된다. 아주 환장하겠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고. 사람 미치지. 그래서 자기 주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거고. 왜 철학을 모든 학문의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나? 철학을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철학은, 아니, 우리가 소크라테스 공부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식으로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적인 삶이야. 철학적인 사고고. 또 철학자의 그런 사상을 공부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참 희한한 얘기도 많이 해. 맞는 말도 있겠지. 맞는 말도. 부족이 뭐 그렇게 효용이 없게 하겠어. 나도 얼마 전까지 가지고 다녔었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 또 맹신하고 말이에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야 사실. 이제 이렇게 붙으면 이건 더 문제죠. 더 문제. 그래서 이제 더 문제 앞에. 그러니까 선이 붙기 전에 이 무당한 말이에요. 무당 자체로는 형태소이면서 뭐야? 단어예요. 근데 얘가 붙는 바람에 무당은 뭘로 전락해? 그래, 동생으로 전락해. 그래서 이 맨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바람에 이렇게 묶여서 뭐가 돼? 이렇게 묶여서 단어가 돼. 그러니까 선무당과 무당은 어때? 문법 단위가 동급이야. 똑같이 단어예요. 근데 하나는 무당은 그냥 단일어, 선무당은 파생어. 그래서 이 파생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도 형태소, 무당도 형태소. 그래서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서 뭐가 됐어? 하나의 단어가 됐죠. 하나의 단어 뭔데? 파생어.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늦잠 그랬죠. 그러니까 늦다의 늦도 뭔데? 늦다의 늦은 어근이고 잠도 어근이고 어근도 형태소야. 그래서 얘네들도 어근 형태소가 만나서 뭐가 됐어? 그래, 합성어가 돼요.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원래 늦다와 뭐가 이게 잠이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늦다는 말이야. 늦다. 그건 단일어예요. 단일어고 형태소 두 개지. 늦, 어간, 다 어미 그래서. 두 개 형태소가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야. 늦다는. 이것도 형태소 두 개지. 어디서 왔어? 자다에서 왔지.
그래서 요 미음이 뭔데? 이게 나중에 전미사야, 전미사. 그래서 이렇게 자다 어근과 미음, 전미사가 만나서 뭐가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형태에서 두 개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만나서 뭐가 됐어? 이렇게 단어가 됐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형태소는 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설명인 그대로야. 선무당은 이 니은에서처럼 그래 설익은 뭐 이런 뜻도 있고 서툰 뭐 이런 뜻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말이지, 물론 이제 처음에 학교 부임해 가면 좀 이제 좀 더 좀 이렇게 좀 낯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력으로는 말이야. 실력으로는 서툴면 안 되잖아. 제발 좀 부탁이에요. 실력으로는 말이야. 난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입시학원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 입시학원도 있잖아. 그 굉장히 이제 학원 선생들이 있을 거야. 국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제.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말이야. 세 발의 피도 안 되잖아. 세 발의 피도. 응? 공부하는 그런 양과 열정과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뭐 결실이 있어야 돼. 결실은 두 가지야. 합격의 결실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결실. 합격했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 별개 문제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 송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지. 그냥 잘도 오고 저 문학도 외우고 말이야, 이제. 해설. 아주 환장해요. 그래서 아주 환장해. 자기가 해석해야 되잖아. 문학 작품을 자기가 해석해줘야 되잖아, 자기가.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해석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말이야. 그럼 배는 밑줄 긋고 할 거냐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말이지, 이제. 문법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자기로 설명해야 되잖아.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메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메모도 해야 되겠지만.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부끄럽고.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쓰는 면도 있지만 그게 매번 그러면 안 되잖아. 실력을 자꾸 늘려가야지. 그 만땅으로 늘리는 말이 최대한으로 늘리는 말이지. 그런 과정이 지금 나하고 공부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의 목표고. 서툰이라는 이제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서툰이라는 게 말이지, 이게 문법적 의미냐, 이게 어휘적 의미냐, 이게 아주 애매해 지금. 이게 맨날 싸워요 지금. 이게 조사라든가 어미가 가진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 서툰이라는 접두사를 실질적 의미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태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문법적 형태소로 보는데 그래서 서툰이라는 것을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학교 문법에서는 가르치면 돼. 학생들에 되니까.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렇게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문법적 의미가 있고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 어휘적 의미가 아까 말한 실질적 의미죠. 여기 실질적 의미가 있는데 요 중간에다가 하나 더 넣자. 막 내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 의미 자질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의미예요. 그랬어요. 의미. 이걸 하나 더 넣어주자.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누구 때문에 지금?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접두사가 가지는 문법적 의미는 말이지. 이걸 만약에 잘 들어봐. 문법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기능은 뭘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접사가 붙으면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된다. 그러니까 무당과 선무당은 서로 다른 단어잖아. 그러니까 선무당이 무당과 다른 단어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선 때문에 그래, 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선이 가지는 뭐다, 그게 문법적 기능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선이 또 이런 의미도 갖는다고. 아까 예쁘다에서 다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종결. 다가 가지는 종결이라는 문법적 의미하고 선이 가지는 서툰이라는 이 문법적 의미는 조금 의미의 성질이 틀리잖아.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조금 더 실질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의미 자질이라고 부르면은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대안을 내놓은 거죠, 이제. 거기 나도 이제 이렇게 동조했고, 이제.
그렇지만 일단 학교문법에서는 뭘로 본다 그냥 이렇게 문법적 의미로 일단 봐주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가지는 문법적 의미는 두 가지 양상인 거예요, 사실은. 서툰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접두사 선과 이건 또 학계 나중에 뭐뭐 있어. 아직도 저게 처음이니까 막 그냥 낯서. 최우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또 말이지 이제 아주 어리둥절해 이제. 명사 오늘 한 번만 할게요. 대명사 그리고 수사. 주로는 이제 무당은 명사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채원이라는 이게 가문이야 가문. 채원이라는 가문에 자식이 3명 있는 거지 이제. 명사 장남이야. 대명사 차남이고 수사가 이제 막내예요. 그래서 삼형제예요. 그래서 채원 어근인. 이 말은 말이야. 뒤에서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어근 단어의 근본이 어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접사는 누구하고만 만난다. 접사는 어근하고만 만나요. 어디서? 그래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지. 그래서 어근인 무당으로 구성된 뭐다? 그래 합성어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야. 뜻을 말이지. 그래서 선도 형태소, 무당도 형태소. 그래서 두 형태소가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된 거야? 단어가 된 거죠. 뭐가 됐어? 그래서 파생어가 된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종류를 좀 봅시다. 이제 그 형태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유형화 하려면은 말이죠. 유형화에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죠. 그게 뭐야? 기준이야, 기준. 기준이 있어야 유형화 할 거 아니냐고. 기준이 있어야. 근데 기준은 형태소를 유형화하는 기준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 이 기준이에요. 어디서? 문장 내에서. 문장 내에서 형태소가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면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면 형태소가 의존하는 그 의존의 대상을 볼까? 그것도 형태소야. 응? 어떤 형태소가 문장 내에서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지. 그래서 여부예요. 그래서 여부.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아니면은 허라는 게 허는 이게 껍데기가 허잖아. 그래서 허가 뭔데? 형식적 의미지. 그래서 그 형식적 의미를 다른 말로 문법적 의미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의미가 형태소의 의미가 문법적이냐 아니면 형식적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죠. 이건 언제 하는 건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느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또한. 또 우리가 중학교 문법이더라도 우리가 그것도 문법의 기본일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개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왜 형태소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냐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근데 우리가 이제 급하니까 자꾸 이런 데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이제. 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지만 말이야. 우리가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잖아. 인생이 왜 쪼기나? 그래, 순서를 안 지켜서 쪼기나요? 순서를 안 지켜서. 저걸 잘못 세우거나 순서를 처음부터 세워놓고 안 지키거나 이제. 이 공부 순서 사람들이 잘 짜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활 계획 짜듯이 짜는 게 아니라 그 순서, 그러니까 이 문법에 대한 체계도 필요하고 이 전체 교육학 포함해서 이 전체 이 과목에 대한 순서도 공부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짜느냐 도대체. 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짜는 거야?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잖아. 중요한 거 먼저. 여러분들이 음식 먹을 때 한 접시에 만약에 이렇게 음식이 있다면은 담아서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근데 맛있는 거 먼저 먹어요? 맛없는 거 먼저 먹어요? 어떤 걸 먼저 먹어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걸 먼저 먹을까? 맛없는 걸 먼저 먹을까? 이것도 갈리대 또 의견이. 뭘 먼저 먹어요? 김현정 학생 좀 얘기해봐요. 김현정. 그래. 놀라지 말고, 이제. 놀라지 말고. 그래. 뭘 먼저 먹는다고? 맛없는 거. 그래. 왜 맛없는 걸 먼저 먹어? 그래요. 맛없는 걸 먹어야 맛없다라고 하는 그 맛이 맛있는 맛을 더 상승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맛없는 걸 먼저 먹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걸 먼저 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걸 먹겠다라는 거잖아. 그렇게도 하나? 아니면 어때? 맛있는 걸 먼저 먹는 경우는 왜 먹어? 아니, 맛없는 거 먹고 배가 불러서는 맛있는 것을 또 먹을 수 없잖아, 많이.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드는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 먹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것을 먼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순서는 항상 중요한 게 우선이지,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잘 짜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저게 이제 엉키죠, 그래서. 아예 짜지도 않거나, 이제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순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따지자면. 1번의 니은과 2번의 니은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소리. 말소리의 기본 단위가 음절이에요. 우리가 기본은 말이야, 이게 가장 작은이 기본이잖아. 음운도 가장 작은 단위고, 형태소도 가장 작은 단위고, 어절도 가장 작은 단위고, 단어도 가장 작은 단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이나 구나 문장이나 다 작은 단위일 수 있다. 가장 작은 단위일 수 있다고. 뭐에 대해서는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음절도 가장 작은 단위야.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 얘는 뭐, 말 소리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음절 단위로 한다고. 음절이라는 게 뭐예요? 음절이 돼요. 음절이라고 하는 이 음절을 이루고 있는 삼형제는 뭔데? 삼형제. 음절의 삼형제는 뭐예요? 삼형제. 초성, 중성, 종성. 이 만나면 음절이 된다고. 의미와 관계없이. 얼굴은 얼도 음절, 굴도 음절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음절 아니야, 이음절.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얼굴을 말이지 얼과 굴로 분석하면은 음절 단위로 나누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스라는 말이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얼은 어때?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굴도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 그래서 얼굴이 만나야 비로소 어때? 의미를 갖잖아. 무슨 의미? 그래, 실질적 의미. 그래서 얼굴은 어때? 분석할 수 없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얼굴을 얼과 굴로 나누면 의미적으로 무관한 말이지 그런 말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얼굴은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최소의 의미 단위가 뭐다? 그게 형태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는 말이야. 그러면 자립 형태소는 말이에요. 여기다 해줄게요. 우선 체언, 수식어,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이렇게 듣고 잊어버렸더라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면 또 이렇게 흘려들었더라도 또 기억이 나는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한 번 더 설명할 때 말이야. 아까 체언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삼형제.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런데 명사, 대명사, 수사도 품사 이름이고 체언도 품사 이름이에요. 품사라는 건 여러분들 품사. 단어에 갈래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래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하위 개념을 묶어놓은 게 갈래야. 원래 갈래.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기준으로 묶어요. 그게 품사예요. 단어를 기준에 따라서 갈래지어 놓은 게 품사예요.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도 품사 네임, 이름이고 체언도 품사 이름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틀려. 명사, 대명사, 수사는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에 따르는 이 품사 이름이 명사, 대명사, 수사고, 체언은 기능에 따라서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놓은 품사 이름이 뭐다? 그게 체언이에요. 우선 그렇게만 일단.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기능상 말이, 기능상 품사 이름이야. 이걸 풀어도 괜찮아. 명사, 대명사, 수사는 자리병태서. 관형사, 부사, 자리병태서. 조사, 자리병태서. 얘는 소림사 옆에 있어요. 소림사 옆에. 그 자매절이야, 자매절. 자매절이 뭔데? 소림사 자매절. 이거 감탄사. 거기 맨날 감탄만 해. 소림사에서는 무술을 하는데 그 옆에서는 맨날 소림사 스님들이 무술하는 거 맨날 감탄만 한다고, 감탄. 그래서 이건 독립원이 뭐다? 이거 감탄사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자리병태서예요. 그럼 아까 말이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기억이 날 거야. 형태소를 나누는데 말이지. 형태소를 나누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 내지는 체언과 부사관형사 내지는 수식원과 말이죠. 조사 내지는 관형원과 감탄사 내지는 독립원, 이건 단어 개념이잖아. 단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인데 아까 형태소하고 한 번 더 적을게. 단어가 얘가 형인데 이게 같은 경우가 있다. 같은 경우를 해서 형태소와 단어가 같은 등급에 있는 경우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리병태소는 그 자체가 뭐다? 그냥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리병태소는 자리병태소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단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우리 형태소를 이용할 때 이렇게 이제 단어 개념을 이용해서 단어의 명칭을 이용해서 형태소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그랬잖아 이제 의존한다. 어디 의존한다? 다른 형태소에 의존한다. 여러분들 여기 뭐가 빠져 있어 지금? 여기 용언이 하나 빠져 있죠 지금. 왜 빠져 있을까 용어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 용어는 왜 자리병태소가 아닐까? 왜 동사하고 형용사는 자리병태소일 수가 없는 걸까?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했고 만약에 오늘 수업이 끝났다.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왜 용어는 이 자리병태소라고 하는 이 지금 이 분류 체계에서 지금 빠져 있나? 왜 뺐나? 왜 뺐겠어? 자리병태소가 아니니까 뺐겠죠. 용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서 아까 용어는 어간과 뭘로? 그래,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용어는 어간이라는 형태소하고 어미라는 형태소가 만나야 하나의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간은 어미에 의존하고 어미는 어간에 의존하지. 그래서 어간도 의존 형태소, 어미도 의존 형태소. 모두 의존이야. 모두 의존이야. 얘도 의존이에요. 뭔데 선이? 레드선이야? 선이. 선무당. 선무당의 선은 뭐라 써? 이거 접두사. 얘 어디 의존해? 얘 어근에 의존해. 어근에. 또 하나 있죠. 빠져 있는데. 물론 어미. 이거 어간이고. 그 다음에 뭐? 조사. 선행하는 말에 의존하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에는 어간과 어미와 접사와 조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거하고 이해한 것을 직접 설명하는 건 좀 달라요. 직접 설명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앞으로. 일단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말이지. 그래서 문장 내에서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제어로 쓰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에 따라서 형태소를 자리병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기본을 지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저 심화 쪽으로 3, 4월 달에 가면 말이에요. 가면은 만약에 이런 거
그냥 지나갈 거야. 내가 지나갈 건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그래. 할 수 없다 그랬거든. 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 수 있죠. 수는 뭐예요? 수. 어저께? 어색해. 어저께 수. 그래. 오늘은 목. 그래. 뭐 그냥 막 가보는 거지. 뭐 이제 2판 4판인데 수는 뭐야? 수. 수는 뭔데? 그래. 의존 명사야. 여기 의존이야. 의존 명사예요. 명사는 명사인데 의존 명사래. 그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냐 이제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어?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 여러분들 차례지 이제 여기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별걸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별걸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사보려고 말이지. 여러분 나한테는 안 물어보잖아요. 관심을 살 일은 없으니까. 네가 잘 가르쳐라 그냥. 나는 잘 배울 테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 그냥 완전히 계약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 지금. 아주 환장하겠어요. 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제발. 나를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여기가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제 관계잖아.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말고 이제. 네 생각이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그래서 또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또 애쓸 거고 말이야. 아무튼. 두 번째야. 그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은 실질 형태소죠. 그러면 여기를 잘 보면 돼 이제. 잘 봐봐 저기를. 여기는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요. 명사, 대명사, 수사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부사, 관사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뭐는 아닐까 근데? 뭐는? 얘는 아니죠. 그래서 쟤는 자립 형태소인데, 그러니까 조사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또한 뭐다? 단어야. 단어. 그래서 얘는 자립 형태소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지 못해요. 감탄사 실질적인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궁금해한다고 애들은 어떻게 궁금하면 이렇게 그랬어. 내가 대학에 합격하다니. 그랬어. 이 감탄사죠. 아니 가 무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냐라고 이제 따져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져. 어디서 그렇게 가진다라고 그래? 학교 문법에서. 그러면 아니 이렇게 직접 자기 입으로 감탄을 표출해내는 데 쓰는 그 말이 무슨 실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냐라고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 짜증이 나면 따질 수도 있고 말이지 이제. 그럼 그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 그렇단다. 나는 책임이 없단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는 여기 아까 용언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빠져 있었는데 용언에 뭐 나머지는 전 이렇게 체언, 수식언, 독립언까지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 용언에 여기 간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요. 어디서?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만약에 영희는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빠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도대체 실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왜 어간은 실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냐는 것을 궁금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럼 이 문장은 말이지. 이 문장은 페이스가 어떻다는 얘기잖아 지금. 페이스가 어떻다는 얘기냐라는 거잖아. 이게 궁금하죠? 궁금하다는 건 여기에 들어갈 실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미는 그래서 예쁜지 견적이 많이 나오게 생긴 건지 견적이 조금만 나오게 생긴 건지 말이야. 그걸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궁금해하는 의미가 실적 의미다.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어간은 실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예쁘는 실적 의미를 갖고 이 단은 그래서 또 단이 문법적 의미를 갖는다. 아까 그랬잖아. 문장 전체를 종균을 시킨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래, 평소문으로. 이게 다가가지는 뭐다? 문법적 기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러나 실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간이다를 외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말이야. 그걸 안들 말이지 이제. 내가 이 문법의 실력을 늘려가는 데서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문법 공부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운다니까 이제 열심히 또 외운다니까 이제 체언, 수식원, 관계원, 독립원 여기 지금 의존 형태소에 말이죠. 지금 체언, 수식원, 관계원, 독립원 빼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외워요. 이제 그래서 또 밤새도록 눈 시뻘겋게 충혈돼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실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이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것도 아까 그랬잖아. 나누어서는 말이야.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랬잖아. 나누어서는 문법적 의미도 없고 시적 의미도 없고 이게 한데 합쳐야 두 개 요소리. 그래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다? 실적인 의미다. 그래서 품사는 뭐고 당연히 명사고. 그래서 어미는 문법적이지만 어간은 실질적이다. 서는 문법적이지만 모는 무당은 실질적이죠. 여기는 지금 예를 말이야 그냥 이렇게 뭐 만들었어 이렇게 지금 명사 체언이죠. 용언의 어간 그리고 이렇게 명사만 예를 들었지만 이거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원 빼고 관계원 빼고 이렇게 어간 이렇게 어간 주면 되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형식 형태소인데 여기 얼굴 무당은 구체적인 대상을 또 예쁘다는 대상의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점에서 이제 실질적인 형태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말이야.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적인 의미를 덮어튼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문법적 의미, 형식적 의미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적 의미 내지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말이지. 그런 형태소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 뭐인데 이렇게 어미, 접사, 물론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지만 말이죠. 뭐도 있어? 조사도 있어. 그래서 이런 의미들은 전부 다 형식적인 형태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생각해봐. 그러면 혹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형태소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 도대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번득번득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수업 중에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걸 했잖아, 이제. 자기 생각으로 말이야. 생각으로 이걸 했으면 다음에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잖아.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형태소를 분석해봐야 되잖아, 이제. 이 분석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유형을 알았다고 해서 분석이 잘 되지 않아. 그리고 되기 어렵거나 되지 않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낸다면 말이지,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근데 형태소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죠. 이 형태. 이걸 또 이제 열심히 또 외우려고 지금 이제 결심을 이렇게 이제 푹 돋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태소는 문법 용어야. 그 형태소의 실체 있죠. 실체. 형태소의 실체가 기저형이에요. 기저라는 것은 기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기저잖아. 원래 기저라는 말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기저예요. 그러니까 기저형이 문법적인 용어로 형태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말소리예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말소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형태소고 그 추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저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폼 아니야, 폼. 이 폼 있죠? 이거 아니야, 이거. 형태라는 건 이게 아니고. 모르프야, 모르프. 문법 용어예요. 그래서 형태를 실현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면 말을 할 때 드러나는 형태가 실현형이에요. 다른 말은 표면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표면형. 화자들이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형태가 저 형태예요. 그래서 형태는 실현형 내지는 표면형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이 형태는 교체형이야. 형이 많이 나오네 오늘 아주. 브라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네 오늘 형이 아주. 그래. 그래서 이 형태는 교체형이야. 바뀌는 형태가 교체형. 이 형태야.
교체라는 건 여러분, 교체는 이게 현상이야. 이 형태가 바뀌는 현상이 교체 현상이에요. 기본형하고 기저형은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근데 우리가 급한 대로 기저형과 기본형 그냥 같다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돼, 사실은.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교체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교체를 효과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 대표형이라고도 불러요. 대표형. 우리가 여러분들 이 조직의 대표 있잖아요. 대표, 반장이죠. 그런 대표형이 기본형이에요. 내 몫이 얼마냐 그러죠. 내 몫을 달라. 목. 명사지. 얘를 이렇게 묶으면 형태소 표시예요. 근데 저 형태소가 그 이 몫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기저형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소 표시를 보는데 우리는 이제 기술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기저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몫이 말이에요. 우선 발음을 해보면 말이야. 발음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 형태 숫자 얘기했죠. 숫자가 몇 개냐. 우리가 부호기 말이야. 이런 부호하고 이 부호기 이게 말이야. 이게 표준 발음일 때하고 현실 발음일 때 이 형태 숫자가 몇 개냐고 그랬잖아. 아까 기출문제에서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도 이게 이 형태가 몇 개냐라는 거야. 몇 개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대번 나와요. 그냥 눈으로 봐도 계산이 돼. 눈으로 봐도 몇 개인데 3개. 그러니까 3개 정도 나오려면 말이지 아주 빠삭해야 돼. 이 형태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야 숫자가 바로 나와. 이걸로 합시다. 논밭 있죠? 논밭 몇 개인데? 4개예요. 4개. 개수 4개. 지워 일단. 얘가 말이에요. 3개예요. 3개. 어떻게 3개? 이렇게 발음돼요. 돼요. 또는 이렇게도 발음돼요. 돼요. 또는 이렇게도 발음돼요. 돼요. 나는 4개째 있는 거를 찾아보려고 내가 3박 4일 애써봤는데 결국 무의로 돌아가서 4개는 없더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말이지 이 몫이 이거 이외의 어떤 실제 발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더라고. 모르지 또 미쳐가지고 또 하나 찾을지 말이야 이제. 일단 이 형태 표시는 말이에요. 사선으로 합시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이 화살표는 뭐냐면 화살표는 이거는 교체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체된다. 그러면 얘는 형태소인데 그러니까 형태소를 일단 무엇으로 이렇게 아까 내 기본형 그랬잖아요, 지금. 이 기본형은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서 도입된 개념이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목과 이몽의 형태소는 몫이고 얘가 머릿속에 기저형으로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말이죠. 저장돼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지. 기본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제. 그 기본형은 뭐냐면 이 3개 이 형태 중에서 대표형이 기본형이에요. 그럼 봐봐. 그럼 모양이 얘랑 똑같죠. 응? 그 3개 이 형태 중에서 얘를 대표형으로 정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 돼. 왜 3개의 이 형태 가운데에서 하필 얘를 대표형으로 정하는 거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질투하겠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과연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냐. 그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체가 된다는 건 말이에요. 사실은 얘 있잖아, 얘. 얘 있죠? 얘는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교체가 된 거지만 이 각각 있죠? 각각 그냥 각각 개별적인 거. 개별적인 게 모르프야. 그 모르프들이 말이죠. 하나의 기본형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가 되면 뭐다 이게 뭐라 이게 이 형태라고. 그래서 이 형태는 교체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교체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조건, 교체 조건. 그 제약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본형으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를 기본형으로 정한다는 것은 기저형이 말이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얘네들에 대한 기저형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본형으로 정한 거예요, 사실은. 왜 기저형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고, 머릿속을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걸 좀 따져보자 말이에요. 근거는 얘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는 말이죠. 저 명사잖아요. 뒤에 뭐가 오니까 조사가 오겠죠. 어떤 조사가 올까?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몫이 또는 뭐가 돼 이게? 몫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은 이렇게 발음돼요. 누가? 얘가. 그런데 뒤에 컨서넌트, 이게 보울이야, 모음. 이건 컨서넌트 자음이에요. 대신 이 자음은 비음이 아닌 자음이에요. 비음 빼고. 비음 빼은 자음 앞에는 말이지. 해봐. 목도. 여기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비음이 아닌 자음 그러면 말이야. 비음이 아닌 자음은 3개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래서 비음이 아닌 자음이 오면은 이 몫은 어떻게 발음이 돼?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됐죠. 뒤에 나살이 N 비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비음이 오면 말이지. 이렇게 비음이 오면은 얘는 어떻게 발음돼?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면 이 기본형에 의거해서 말이죠. 이 형태가 몇 개? 3개가 실현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 형태소에 뭐라고 부른다? 이 문법적인 용어로서 형태소에 이 형태 내지는 변이 형태라고 부른다. 저게 이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그러면 아까 이 부호 가지고 이거 한번 연습해봐. 안 풀어봤으면 한 번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형태가 몇 개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 그랬어요. 따져봐야 되잖아. 저게 몇 개가 나오는지 말이지. 그 설명이 왜 틀렸는지 말이야. 시간이 나면 또 뭐 시간 없으면 또 그냥 시간 없어도 해봐. 놀면 또 뭐해.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한번 이따가 수업 끝나면 해봐요. 이렇게 안 풀어봤으면 한번 그래 부엌 가지고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따져보란 말이야. 몇 개가 나오나 도대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형태라는 건 여러분들 특정한 환경이야. 환경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이라서 꼴을 아까 꼴은 이 각각의 꼴은 이게 실현형이라고 했어요. 꼴을 달리하는 거랬잖아 지금. 그 꼴이 달라지는 게 뭐다? 그게 이 형태야. 그래서 달리하는 각각의 꼴을 모습을 달리하는 각각의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 이 형태라고 부른다. 아주 기본적인 예만 들어놓은 거야. 그래서 일단 표시만 해주면 돼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호랑이가 하고 늑대가 하는 말이 똑같은 주격조사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말이야. 여기 보면은 똑같은 목적격 조사인데 하나는 르이고 하나는 을이죠. 여러분들 변 형태는 말이에요. 변 형태는 의미가 같아야 돼. 문법적 의미가 됐든지 어휘적 의미가 됐든지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도 의미는 똑같다. 물론 몫은 명사니까 무슨 의미가 똑같은 거야? 실질적 의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법적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모양만 틀리지.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뒤에 앞에 뭐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모음으로 끝나면은 르이 오고 자음으로 끝나면은 을이 오고 자음과 모음은 뭐야?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 저희 정식 명칭은 의문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이형태를 의문론적인 이형태라고 한다.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여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야. 하나는 어디, 하나는 어디. 이렇게 양성 모음 어간 뒤에는 아시 오고 음성 모음 어간 뒤에는 어시 오죠.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의 모음도 뭐다? 이거 운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어간에 양성 모음이 오느냐, 음성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꼴을 달리는 각각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이 형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을이나 를 아시 넣어서 뭐다? 이게 의문론적인 변이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설명할 때는 말이에요. 이거 설명할 때는 의문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교체되지 않은 형태가 형태론적인 교체다 그래도 돼요. 설명할 때. 뭐 그런 거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정 형태야. 이건 의문이 아니고 특정 형태에 의거해서 이 형태가 교체되는 이제 형태가 교체되는 이 형태를 형태론적인 이 형태라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명령형 어미 아라와 여기 어라 있죠. 얘네들은 지금 앞에 아라는 양성모음 어간이 오면 아라 명령형 어미가 오고 음성모음이 오면은 어라 명령형 어미가 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아라어라는 이게 의문론적인 이 형태예요. 그런데 바뜨 그런데 여기 여라와 여기 너라도 똑같은 명령형 어미다. 기능이 얘네들이랑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문법적 의미가 똑같다. 근데 뭐만 틀려? 그래 모양만 틀리잖아 지금. 그럼 언제 여라가 오고 언제 너라가 오느냐? 이거는 의문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야. 특정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정 형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라라는 명령형 어미 있죠. 여라라는 명령형 어미는 하다 어간 뒤에만 와요. 하다 어간 뒤에 온다고. 특정한 형태에서 뒤에만 와. 의문론적인 조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너라라는 명령형 어미는 오다 어간 뒤에만 온다. 됐어요? 다시 한 번. 여라는 하다 어간 뒤에만 오는 명령형 어미고 너라는 오다 어간 뒤에만 오는 명령형 어미다. 그래서 여라와 너라는 뭐다? 이게 형태론적인 변이 형태에 해당된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